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 여기는 로테르담 새로운 스타일의 박물관인 데폿에 나와봤습니다. 혹시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연애 얘기하려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연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오늘 런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짜 저는 이걸 낚시용으로 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원하고 바랐지만 이루지 못했던 제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겠죠? 꿈이라는 거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의 꿈이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고 또 그 외국 생활하기 전까지는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 꿈을 좀 이루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꿈이 내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지만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꿈이랑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른데 또 첫사랑 얘기라고 하면 왜냐하면 다들 첫사랑하면 되게 아련한 기억이 있잖아요. 되게 이루지 못하고 되게 완성하지 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나는 진짜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첫사랑이랑 첫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련한 기분을 느낄 만한 대상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생물한테는 있는데 그게 런던인 거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약간 배경이 바뀐 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가 박물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주위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아까 찍던 자리에서 그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스케이트보딩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되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방해가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이리로 옮겼어요. 그런 이루지 못한 첫사랑 같은 존재가 런던이었던 이유로 저는 주기적으로 런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런던병이 뭐냐면 런던 가고 싶어 이런 병이거든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는데 그냥 런던이 갑자기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누가 들으면 너무 어이없을 이유로 2017년, 2019년 이렇게 두 번 런던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굳이 런던일 이유가 없었는데 런던을 선택했던 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꼭 런던일 이유가 없었는데도 런던을 가고 싶었던 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실패한 런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 번 실패했다고 제가 그 런던 생활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근성 있는 인간이라서 한 번 실패한 걸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3번 실패했습니다. 3번쯤은 실패해야 그래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근성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렇게 좀 하나하나 그 연도자에 따라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런던을 갔던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학연수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1년 생활하면서 이거는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 1년 만에 갑자기 네이티브만큼 영어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거기 살면서 알바도 해보고 그 1년은 그냥 재미있게 지냈어요. 런던 생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외국 생활이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저는 그럼 다시 한 번 더 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뒤로 호주를 도전했다가 다시 한번 또 실패를 합니다. 이 호주 썰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년 생활을 그냥 저는 정말 재미있게 보냈고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외국 생활 즐기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은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그 돈 없는 상황도 재미있었을 만큼 나중에 지나보니까 되게 정말 열심히 할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제 그럼 첫 번째 실패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때는 2010년 제가 그때 스페인에서 1년 정도 살다가 그때 다시 영국으로 넘어왔을 때였는데 진짜 내 인생의 굴곡기 중에서도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어린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패기 어린 마음으로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건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6개월은 그 비자 연장 따로 없이 체류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내가 생각을 했던 거는 런던에서 내가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일을 구해보자. 내가 이렇게 일을 찾다 보면 나한테 취업 비자를 주는 회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런 무모한 생각으로 했었고요. 이건 정말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비자가 없는데 그렇게 일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무모한 짓이에요. 그때는 진짜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민박집에서 일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차라리 그때 내가 한국에서 알바를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6개월 체류 비자는 원래 일을 할 수 없는 비자가 맞아요. 그냥 관광용 비자니까. 아니면 뭐 영어 수업을 듣는다던가 단기 영어 수업을 듣는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민박집에서 일을 하는 건 그 캐시잡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숙식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그 민박집에서 일을 했던 거였는데,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숙식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함께해서 더러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얘기를 하자면, 그 첫 번째 실패 이후로 내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때 내가 비자가 없어서 되게 안 됐던 것 같다고. 물론 비자가 있었어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에 만약이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을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런던에서 최종적으로 살고 싶다면 나한테는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 대학도 졸업을 하면 1년, 졸업을 하고 나면 1년 정도인가 2년 정도인가 브리치 비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네가 일을 찾아라. 그 일을 찾으면 그 회사에서 워킹 비자를 받으면 너는 계속 런던에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 비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영국 대학을 준비했었어요. 준비는 꽤 수월했어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됐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그 영국 대학은 입학시험으로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IELTS 점수가 제가 할 때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오버롤이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6점이 나와야 되고, 그 4과목이거든요. 그 4과목 중에 어떤 과목도 5.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점수를 받았어요. 영어 점수를. 그래서 그렇게 받았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 평균은 6.0을 잘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게도 라이팅을 5.0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최저점이 5.5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이팅을 5.0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데, 그때 제가 유학을 같이 준비하던 유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학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들이 그 내가 입학하려는 대학이랑 컨택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그 내가 평균 점수도 넘었고 다른 3과목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라이팅 하나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을 하기로는, 그러면 내가 그 대학 쪽이랑 연락을 해서 그 대학 쪽에서 보는 그 자체적으로 라이팅 시험을 쳐서 이거를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대학 그때가 아마 7월, 6월, 7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대학 입학은 9월이니까 적어도 내가 8월 안에는 일단 영국을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계속 그쪽이랑 컨택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나는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영국 비자를 받아서 영국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썰을 풀게. 이거 진짜 어이없긴 한데, 아주 긴, 그때 있었던 몇 달간 있었던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그때 7월 말까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냥 돈을, 원래 그 한 학기 입학금을 미리 디파짓으로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받고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거기 유학원 원장이 그 유학생들의 돈을 들고 사기를 쳐서 유학생들의 돈을 들고 영국으로 튀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그렇게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때가 두 번째 실패였어요. 이제 마지막 실패로 넘어가자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건 결혼 직후였어요. 그때 토마스랑 결혼하고 나서 결혼 직후에 우리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때는 영국이 아직 EU였답니다, 여러분. 브렉시트 전이에요. 그래서 영국 비자를 받아서 영국 배우자 비자거든요. 그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같이 런던으로 갔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둘이 런던에서 일하면 자리를 잡아서 같이 런던에서 살 수 있겠지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런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런던에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비자도 있고 내가 언어도 좀 되는데 이제 괜찮지 않을까? 내가 원했던 런던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런던이 그렇게 아주 가열차고 매몰차게 그런 저의 꿈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마스랑 같이 런던에 와서 둘 다 처음에는 Zero Hour Contract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Zero Hour Contract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둘 다 일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했었거든요. 둘 다 성인 풀타임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될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로 컨트랙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약간 프리랜서 계약직 같은 건데 한마디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페이를 받고 이번 프로젝트에 또 일하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규직이랑 계약직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하청에 가까운 일이어서 진짜 정말 최저시급보다 약간 조금 더 받는 약간 그 정도였어요. 런던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풀타임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우리가 그때 렌트를 했던 게 집도 아니고 방 한 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허덕허덕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우리가 좀 모아둔 저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랑 그 저금을 어느 정도 계속 합쳐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제가 영국 소도시에 일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여기는 제로 컨트랙트도 아니고 정규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생활을 접고 이렇게 다시 영국 소도시로 갔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바로 세 번째로 런던에서 살기를 포기하게 된 세 번째 실패입니다. 19살에 처음 도착해서 살았던 1년을 재밌게 보냈던 런던이 너무 좋았고 버겁고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젠가는 런던 한 기퉁이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꿈을 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저더러 런던 가서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런던에서의 치열함과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아둥바둥함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런던에 갈 때마다 되게 행복함과 씁쓸함이 다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런던은 아주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서진 꿈이 흩어져 있고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잠들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한 도시라서가 아니고 그곳에는 내가 차마 이루지 못한 꿈들이 이렇게 부서져서 흩어져 있는 곳이고 내가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딘가에 묻혀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런던이 어떤 거냐면 약간 이렇게 사귀긴 사귀었는데 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뭐 그러던지 하면서 되게 마뜩치 않은 감정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따위로 나한테 구니까 내가 그래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랑은 같이 할 수 없구나 그러고 헤어져서 서로 갈 길 갔는데 가끔 잘 자는지 새벽 2시에 자니? 이러면서 연락하는 X 같은 잔이를 내가 보낸 건 나예요. 잔이를 보낸 건 나야. 잔이를 보낸 건 난 그런 사이죠. 런던과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아니 무생물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근데 무생물이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혼자로서 유생물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남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생물이니까 이렇게 전 남친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생물한테 어떻게 이래? 제가 마지막으로 런던을 갔을 때 런던의 스카이가든이라는 전망대가 무료로 예약을 하면 무료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갔어요. 오전 시간 예약하고 오후 시간 예약하고 밤 시간 예약하고 해서, 왜냐면 볼 수 있는 풍광이 다르니까, 빛에 따라서 풍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약 가능한 날짜를 찍어서 거의 매일매일 갔었었는데, 근데 아마 중간에 한번 무슨 비가 와서 안 열었던가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빼고는, 그래서 한 5번을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5번 갔는데 너무 웃겼던 게, 스카이가든을 한 3일째 갔을 때쯤 되니까 앞에서 체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체크해주는 예약 티켓 검사해주는 언니가 나를 한 3번쯤 보고 나더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어제도 오지 않았니? 그래서 내일도 오니?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스카이가든 야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스카이가든에서 보는 런던은 진짜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반짝이는 빛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셀 수도 없는 빛 중에서 내 자리 하나가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내가 밥 벌어먹고 내 한몫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나는 런던에서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런던에서 이 일 구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그게 내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런던은 이루지 못한 첫사랑 자체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미연전 효과나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부르는 게, 완성하지 못한 일이나 과거에 실패한 일 같은 경우를 더 많이 기억을 한다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래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는 한 번도 완성해 보지 못한 내 꿈의 한 페이지 어딘가가 런던에 아직도 접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런던을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가슴속에 고이 접어놓은 꿈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런던이다. 그래서 런던에서 커리어 우먼 되어서 내 이름으로 계약한 방 아니고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 꿈을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뤘으니까 어떻게 퉁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둥바둥 되게 힘썼던 20대 때 나를 지금도 정말 단 한 톨의 후회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봤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런 깔끔한 기본으로 내가 함께 갈 수 있게 여러 번 내 마음을 꺾어준 런던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평생 나랑 맞물릴 수 없는 톱니바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맨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생이라고는 안 하곤 산 사람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나도 삽질 되게 많이 하고 실패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도 좀 실패한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버티고 견뎌서 어쨌든 제 앞가림 하는 1인분의 몫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됐으니까 나름 잘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났으니까 지금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고, 또 이런 자양분으로 해서 내가 또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 사주 이야기를 봤거든요. 사주 얘기를 봤는데, 나는 타고난 사주가 초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두드려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담금질되고 두드려지는 바람에 나는 되게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를 버려주는 담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금질이 잘 돼서 지금은 단단하게 정말 어떤 상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생 2회차 사는 만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뭐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삽질을 너무 거하게 하고 있고 대체 이 뻘짓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내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삽질이 그 무모해 보이는 그 뻘짓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도 생각해보면 나 이 실패담을 늘어놓은 것도 정말 누가 생각하면 삽질이고 누가 생각하면 뻘짓이란 말이에요. 20대의 그 시간을 너무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내지 않았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인생에 꽤 도움이 된답니다. 언젠가 이렇게 뻘짓을 한 게 내 인생에 꽤 언젠가는 내가 이걸 발판 삼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해봐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그 삽질하던 삽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구덩이에 잠깐 기대도 되고, 정말 발이 정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뻘에서 정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들어 넣어버려도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잠깐의 정신승리라도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나중에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끝내버리면 평생 그게 후회로 남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19살에 나도 생각나고 20대 때의 나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러니까 얘기가 살이 붙고 붙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버렸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마 나는 런던에 또 갈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딱히 갈 일이 없어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나한테 런던은 첫사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한 번씩 그 이루지 못한 첫사랑처럼 생각하면서 새벽 2시에 자니 이런 거 보내는 것처럼 되게 질척질척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와 런던의 관계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일이 저렇게도 풀릴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다 보면 일이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이 안 풀려도 어느 순간 또 다른 기회로,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라도 꿈을 이룰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자신감 조금이라도 얻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자존감을 세우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언제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